저도 나름대로 이런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친구 너무 잘하는 친구고 어떻게 보면 되게 학교 입장에서 날 것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 학생인데 이걸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입시에 가까운 언어로 정리해서 생활기록부에 넣어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새로운 합격자 영상으로 돌아온 소연쌤입니다. 오늘도 저의 새로운 사랑하는 제자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학생은 아주 드라마가 많았던 학생입니다. 이번에 서문미술 패션 디자인학과 입학하게 된 김세민 학생입니다. 박수! 그러면 자기소개 한번 해볼까요? 26학년도에 홍익대학교 서문미술 패션 디자인과에 진학하게 된 김세민입니다. 이 학생은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좀 드라마가 많았어요.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작년에 수시에서 이제 지원을 했었고 근데 그때 예비 번호를 받아봤었죠. 예비 최종 몇 번 받았었죠? 2번 받았었어요. 근데 한 명도 안 빠졌어가지고 한 명도 안 빠졌죠.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사실 홍대 서문미술 패션 디자인을 붙었는데 이제 누가 빠지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또 정시 때 좀 지원을 할 예정이었는데 좀 이제 모종의 사건으로 지원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수시 때 저희가 다시 지원을 해서 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면접 준비를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합격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랑 보낸 세월이 되게 깊어요. 저도 이 친구 처음 만났을 때가 너무 생각이 나고 처음 만났을 때 사실 홍익대학교를 이미 다니고 계시는 누나랑 또 엄마랑 상담을 왔던 게 기억이 나요. 그때는 날것의 학생이었어요. 좀 정리되지 않은 날것의 학생이었어요. 왜냐면 이 친구가 이미 자기의 패션 브랜드를 전개해온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엄청 자신감이 있었고 또 동시에 내가 좋아하는 패션을 이미 전개하고 있는데 내가 왜 홍대에 가야 되지? 약간 이런 의구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좋고 또 똑똑하고 굉장히 포텐셜이 넘치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이제 어머니와 또 홍대를 다니고 있는 누나는 이 좋은 홍대라는 환경을 너무 추천해주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당연히 본인도 어느 정도 욕심이 있었을 거고 이제 그런 좀 특이한 상황에서 저를 찾아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첫 상담 때 엄청 강렬하게 비판적으로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너는 너가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냐?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다. 너가 최고의 환경에 가서 실제로 너가 재능이 있는지 테스트를 해봐야 그제서야 너가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고 재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없다고 하더라도 너가 디자이너로서 성공할 수 있다라는 100%의 확신은 없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환경이 무섭다고 해서 더 나아가지 않을 순 없다. 막 이런 식으로 일장연설 막 스피치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때 좀 어떤 마음가짐으로 바뀌었었어요? 좀 제가 좀 브랜드를 하는 것도 사실 제 또래 친구들이 막 많이 하고 그런 건 아니니까 제가 막 많이 앞서 나가고 있다고 생각했고 조금 약간 거만한 그런 것들도 있었는데 약간 선생님이 얘기해 주는 걸 들으면서 내가 지금까지 하고 있던 게 계속 잘 될 게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었고 좀 홍익대학교에 진학해보는 거에 앞으로 브랜드나 저에게 있어서 좀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게 설득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이 친구가 정말 제 기준에서 너무 예쁘다고 생각을 했던 게 사실 누구나 다 결심은 할 수 있잖아요. 어느 포인트에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결심이 행동으로 바뀌는 거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내가 홍익대학교에 가겠다라고 결심한 순간부터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이제 생활기록부 활동하는 것도 너무 다 열심히 잘 쫓아와주고 본인의 의견도 너무 적극적으로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저도 같이 호흡을 맞춰가면서 저도 나름대로 이런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친구 너무 잘하는 친구고 어떻게 보면 되게 학교 입장에서 날 것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 학생인데 이걸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입시에 가까운 언어로 정리해서 생활기록부에 넣어줄 수 있을까? 또 미술활동 보고서에 넣어줄 수 있을까? 또 면접에서 어떻게 이걸 더 잘 어필할 수 있는 학생으로 정리해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끝없이 하면서 좀 계속 시너지가 난 거죠. 그래서 생활기록부는 정말 말할 것도 없이 너무 잘 나왔어요. 이 친구가 원래 전개했던 패션 브랜드에 대한 철학에서부터 시작해서 패션 브랜드를 전개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패션 마케팅적인 거 아니면 이제 브랜드를 기획하면서 조금 더 CD스러운 내용도 같이 한번 넣어보고 실제로 이제 섬유를 경험했던 그러한 작품 활동들이 남들보다 좀 더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섬유에 대한 이해라든지 좀 예술가로서의 그런 역량도 너무 잘 보여줬던 것 같고 생기부는 정말 꽉 찬 육각형형 생기부로 너무너무 잘 나온 거죠. 그러면 본인 생기부에 넣었던 활동 중에서 뭐가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브랜드를 해왔다고는 하지만 이제 친구들이나 제 지인 같은 그런 사람들에 굉장히 한정되어 있었는데 3학년 때 이제 학교 축제를 하면서 팝업 스토어를 하나 열었었는데 또 외부인들도 와서 보기도 하고 그런 자리에서 브랜드를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렇게 하면서 원래 제가 갖고 있던 브랜드의 철학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기도 하고 그런 일련의 경험들이 굉장히
재밌었기도 하고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그 활동이 너무 재밌었고,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킥을 알려드릴게요. 서문미술 패션 디자인 지원하는 친구들한테 실험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를 꼭 얘기를 하고 싶어요. 서문미술 패션 디자인을 지원을 하는 거예요. 홍익대학교는 다른 학과랑은 다르게 서문미술이라는 말이 붙어 있잖아요. 그만큼 어떤 예술가로서의 역량을 좀 더 보고 싶어하는 학과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상업성만을 표방하는 활동들이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지도 않다. 이제 물론 그런 활동이 하나 두 개 정도 들어갔을 때 또 상업에 대한 이해도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활동이 될 수 있지만, 그 활동이 메인이 되는 건 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팝업 스토어를 할 때도 원래 기존의 팝업 스토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너무 구매만을 유도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막 그런 것처럼 너무 소비를 유도하는 그런 팝업 스토어의 형태에서 좀 넘어가서 정말 브랜드를 체험시킬 수 있는 예술가로서의 역량을 보여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학생이 말한 것처럼 이제 그래피티 문화에서 차용해가지고 뭐 커튼에다 그래피티 깔아가지고 이렇게 한번 DP를 해보기도 하고, 바닥에다가 옷을 DP할까? 우리 뭐 스케이트보드에다가 옷을 DP해볼까?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눴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험성이 상업성을 뛰어넘는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킥이 된다는 거. 그래서 아무리 상업적인 매체로 우리가 활동을 만들어도 예술성을 가미를 해주면 더더욱 좋은 학생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기부는 너무 더할 나위 없이 잘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생기부에서 저희가 보여주려고 했던 컨셉은 브랜드에 대한 관심도가 남들보다 훨씬 더 깊고, 단순히 관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제 그런 좀 전문성,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패션에 대한 열정, 이 친구가 얼마나 패션에 대해서 이제 진심이고, 그리고 이런 걸 실제로 경험해오면서 본인만의 철학을 심화시켰는지, 막 이런 과정들을, 일련의 과정들을 다양하게 가면서도 하나의 소구점으로 모이도록 정말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사실 문제는 면접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생기부는 문제가 없었어요, 제 생각엔. 왜냐면 저희가 홍대 말고 다른 학교도 많이 지원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 1단계 다 합격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면접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현역 때 면접을 봤던 거랑 이제 재수하면서 면접을 본 게 지금 차이가 좀 나잖아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어떤 게 제일 차이가 났던 것 같아요? 일단 현역 때는 일본 감상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있었는데 그거를 좀 잘 못 지켰던 게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역 때 사실 면접을 봤을 때는 그거를 잘 못 지켰어가지고 제가 말한 게 다 끝나고 나서 막 교수님이 그냥 처음부터 막 다시 풀어라. 근데 현역 때도 그렇게 당황하고 그때부터 좀 면접이 말리게 했었는데, 그 재수 때는 약간 그런 트라우마가 있었다 보니까 이번에도 그 일본 문제에서 조형적 특징이나 이런 걸 말하는 게 있었거든요. 모든 그 가나다 작품에서 그냥 그것부터 먼저 다 말하고, 교수님이 끄덕거리는 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제 좀 안심을 하고 약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아, 너무 좋아요. 제가 면접 준비 시킬 때 진짜 병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조건을 정말 잘 지켜야 된다. 왜냐면 홍익대학교가 뭐 조건을 명시하는 경우도 있고 명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은 보이는 조건이나 보이지 않는 조건이나 조건이 되게 까다롭게 돼요. 왜 그러냐면 외우는 게 싫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템플릿으로 나는 그냥 어떤 문제가 나와도 똑같이 해석하고 어떤 문제가 나와도 똑같이 드로잉하고, 이게 싫은 거거든요. 그래서 조건을 안 지키면 이 친구는 외웠네, 탈락, 이렇게 가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그리고 제가 계속 하는 말 뭐예요? 교수님들은 성질이 엄청나게 차분하시지 않다? 조금 급하시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원하는 답변이 있으면 그걸 조금 빨리 듣고 싶어 하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동문서답을 하는 경우에 답답함을 아주 강하게 느낀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좀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것도 그렇고, 이 친구가 사실 실기에 대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드로잉에 있어서도 정말 자신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좀 서문미술 패션 디자인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드로잉에 대한 영향이 엄청 강하진 않아요. 근데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조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훈련도 약간 부족했다고 생각은 했고,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친구는 이제 날것의 학생인데 그거를 설명하고 어필하는 방법을 완벽하게 체득하지 못한 채 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왜 실패했는지를 생각해보면. 이 친구의 아이디어 사실 너무 재밌고 남들보다 톡톡 튀는 그런 재밌는 이야기들이 잘 나오는 학생인데, 이걸 이해가 되는 방식으로 설득하는 말하기가 조금 부족했던 거죠. 왜 우리가 실패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아주 차분하게 분석을 하고 서로 다른 마음가짐으로 재수 때 이제 또 면접 준비를 같이 하게 된 거죠. 이제 재수 때 마음가짐은 어땠어요? 이제 재수 때 마음가짐은 사실 현역 때 그렇게 실패를 하고 나니까 두렵고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면접을 다시 보는 거에 대해서 두렵고 이런 걸 떠나서 일단 떨어지면 안 되니까, 또 그래서 좀 더 이제 마음을 굳게 다잡고 정말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현역 때보다도. 저도 진짜 강하게 푸시했어요. 왜냐면 저도 제 입장에서 이 친구를 떨어뜨리는 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진심으로. 면접 시작하기 전에도 뭐 저도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 친구 원래 잘하는 친구들 떨어졌으니까 얼마나 트라우마 클까 이런 생각하면서 또 카톡으로 세민아 너 기죽으면 안 된다. 너 저번에 한 번 떨어졌다고 이번에 기죽어서 준비하면 또 떨어진다면서. 절대 기죽으면 안 된다. 이러면서 또 이제 카톡도 보내놓고 저희 뭐 수업했던 초반에 뭐 따로 이제 불러가지고 1대1 피드백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막 그때 저도 엄청 강하게 얘기했던 게 생각나요. 제가 뭐 가르쳐준 대로 좀 안 따라오는 것 같으니까 세민아 너 어떻게 선생님한테 이럴 수 있냐면서 진짜 진정성 있게 나는 너 때문에 너와 혹시 지루할까봐 작년에 사용했던 수업 자료 다 전체 폐기하고 너 때문에 다 새로 만들었는데 열심히 따라오는 척하면서 막상 적용 안 할까봐 너 집에 가서 혼자 하라고 엄청 막 몰아붙인 거죠. 저도 잘했으면 하는 마음에. 근데 마음이 많이 좀 힘들었을 수도 있는데 정말 내색 없이 마지막까지 너무 잘해줬고 사실 마지막 순간에는 저랑 세민이랑 둘 다 알았던 것 같아요. 붙을 거라는 거. 많이 달라졌다는 걸 스스로 느꼈죠. 그래서 정말 붙겠다 이런 마음으로 갔어요. 마지막에 이제 모의 면접 한참 볼 때는 너무 잘하니까 세민아 됐다 이거 뭐 장학생으로 붙는다는 마음으로 가서 하고 와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되게 자신감에 찬 상태로 서로 갔던 거죠. 그래서 그 결과 너무 잘 합격을 해줬고 정말 고맙다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홍익대학교 입시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을까요? 면접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는 되게 현역 때도 그렇고 재수 때도 그렇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문제풀이도 그렇고 막 교수님들이 막 현역 때는 뭐 돌발적인 이런 질문도 많이 했었으니까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그 현쌤이랑 준비하는 그거 안에서 다 결국은 나오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그렇게 걱정을 하고 쫄 필요 없다고 말해주고 싶긴 해요. 현역이랑 재수 때 너무 쫄아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너무 걱정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믿고 따라와 주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얘기하는 게 얘들아 선생님이랑 하는 것보다 교수님이랑 하는 게 안 무섭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모든 경우의 수와 최악의 경우의 수를 다 경험하고 가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가서 분명히 잘할 수 있다. 나는 모든 학생들이 합격할 수 있다고 믿는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그렇게 믿고 지도를 하기 때문에 학생들도 믿고 따라온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이제 세민이처럼 사실 예술가적 경향이 강하고 어떻게 보면 본인의 분야에 대해서 선생님보다도 전문성이 있을 수 있는 학생이 이걸 생활기록부에 녹이는 과정이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 알고 있는 것들이 있어도 그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동으로 표현하고 말을 해야 될지는 잘 알 수는 없는데 사실 그거를 굉장히 보조적으로 잘 도와주신 것도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냥 면접에서 얘기하는 방식 같은 것도 제가 갖고 있던 생각들을 굉장히 잘 정리해서 해주신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 마치 독심술사처럼 세민이 뭐 하고 싶으면 사실 좀 이해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설명할 수 있는 방식을 최대한 많이 제안을 해줬죠.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제가 또 많은 학생들을 지도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이 학생의 관심사나 이 학생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사고의 흐름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보니 그러니까 뭐 아만 얘기해도 야 세민아 너 그거 아라고만 얘기하면 나만 이해하지 아무도 이해 못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좀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생기부에서도 제가 정말 신경 썼던 건 우리 이런 활동을 해야 돼. 어떻게 하고 싶어? 어떻게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는 되게 자유도를 많이 줬어요. 왜냐면 아이데이션을 너무 잘하는 친구니까. 근데 그 대신에 마무리할 때는 누구보다 차갑게 가야 된다는 거죠. 세미나 이렇게 하는 거 너무 좋고 이거 너무 재밌는데 근데 우리는 이 활동에서 이러한 역량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다. 뭐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다. 예술가로서의 역량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요건 조금 걷어내고 이 부분에 집중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좋은 평가를 받는 활동이 되는 거다. 이걸 계속 설명해주면서 좀 생기부에서 어필이 될 수 있는 그 언어들을 계속 정립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미알보에도 좀 연결이 됐고 그렇게 좀 좋은 결과를 얻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또 재도전 하는 학생들도 우리 좀 선배님을 보면서 많은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본인이 어떻게 보면 남들과 다른 독특한 사고 능력을 가지고 있고 내가 좀 예술가로서의 역량이 큰 것 같은데 이거를 한국 미대 입시에 사용할 수 있는 게 맞나? 이런 의구심이 있는 친구들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어떻게든 활용해서 어떻게 보면 더 뛰어난 학생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좀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고 용기를 주는 그런 영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나요? 홍익대학교 미술후자 전형이 되게 힘들잖아요.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면접 보는 것도 그렇고 지금 다
하고 나서 보니까 막 또 그렇게 엄청 길었던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화이팅 하시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맞아요. 또 지나면 추억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세민이랑 있었던 일들이 힘들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었지만 지나니까 다 추억이에요. 요새는 뭐 그런 것도 생각나요. 세민이가 이제 정시 때 좀 사고를 쳤어요. 사고를 쳤는데 사고를 치고 저한테 바로 전화했던 순간도 기억나요. 선생님 저 어떡하죠?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고마운 거죠. 본인이 제일 마음이 불안했을 때 뭐 가족도 아닌 저를 먼저 찾아서 저한테 바로 연락을 했다는 게. 근데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저희의 정말 신뢰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었고 한 팀으로서 이 입시를 마친 것 같아서 정말 이보다 뿌듯한 게 없습니다. 정말 가족들, 저희 선생님들, 뭐 세민이 모두가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이 입시를 마친 것 같아가지고 뭐 결과도 너무 값지지만 과정도 너무 값졌던 그런 입시라고 생각하고 싶네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평소처럼 댓글 남겨주시고 구독해주시고 또 인증해주시면 우리 세민이의 소중한 위알모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